검사는 인권, 감독권이죠. 절대 명심하셔야 됩니다. 참 신비한 능력을 가진 마이너스의 손이다. 예, 오늘 뉴스탑10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갈등, 이번에는 한동훈, 정진웅 두 검사를 놓고 시작이 됐습니다. 추미애 장관이요,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정진웅 차장검사, 이 기소 과정을 추 장관이 문제 삼았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검사장을 겨냥해서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강제 조사할 수 있는 법을 만들겠다고 해서 이게 좀 파장이 큽니다. 한동훈 검사장이 끝내 기소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장관님이 잘못된 수사 지휘권 발동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질 의향이 있으십니까? 압수한 휴대전화기 비밀번호를 몰라서 포렌식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분의 신분, 또 지금까지 수사에 대한 신뢰,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할 때 임의 수사에 협조를 좀 하고 네. 진상을 좀 밝히는 네. 것이 본인 명예를 위해서도 좋지 않나. 그럼 시간이 이제 더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시간이 필요하다가 아니라 비밀번호를 안 알려주고 협조를 안 한다 그러면 어떻게 앞으로 수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스스로의 그러한 억울함이 있으면 그걸 벗기 위해서라도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이제부터 이 소식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오늘 법무부의 얘기를 좀 먼저 같이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피의자인 한동훈 검사장 사례와 같이 피의자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이걸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추 장관 이른바 한동훈 방지법 얘기를 꺼냈거든요. 실제로 지금 한동훈 검사장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게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죠? 과연 이 문제를 가지고 법원에 갔을 때 법원이 이거를 증거인멸의 시도가 있다고 볼런지 저는 개인적으로 의문입니다. 자, 우리 헌법에는요, 자기 부주의 권리라는 게 있습니다. 피의자 또는 피고인. 그건 뭐냐면 피의자나 피고인은 본인의 죄가 아니라고 죄를 부인할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진술거부권, 우리 쉽게 말하면 묵비권이라는 것도 나오죠. 그런 권리도 다 나오는 겁니다. 본인한테 불리한 건 밝히지 않을 권리가 이건 우리나라 헌법뿐만 아니라 근대 민주국가, 근대 사법제도가 성립하면서부터 계속 모든 국가에 있는 기본적인 피의자, 피고인의 권리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형법 보면 증거인멸죄할 때 자기 형사사건에 대한 증거인멸하는 거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자기 부재의 권리라는 대원칙에서 그런 것들이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열지 않았다. 그거 열라고 검찰한테 강제수사권 주는 거 아닙니까? 그거 열라고 과학수사라는 거 아니에요? 그거 열라고 검사들, 그 많은 검사들 검찰청에 갖다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경찰도 마찬가지고요. 피의자의 자기 부주의 권리에서 나오는 이 기본적인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권리를 없애는 법을 만들겠다. 제가 하나 역으로 질문하면 만약입니다. 아주 만약에 추미애 장관이, 아주 만약이에요. 추미애 장관이 만약에 나중에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장관님 또는 추 의원님 휴대전화 비밀번호 풀어주세요. 그럼 네 하고 풀 겁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피의자와 피고인의 기본적인 권리를 없애겠다는 이 법안을 만드는 이 시도를 과연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이걸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모든 법조인들은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어처구니 없는 법안을 법무부에서 만들려고 한다라고 생각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김경진 의원님, 벌써부터 장명들이 나와서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법이라든지 한동훈 방지법, 폰 잠금 방지법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데 이거 정말 김경진 의원님이 보시기에도 법을 넘어섰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개헌하자는 얘기죠. 아, 개헌을 하자는? 네, 헌법을 바꾸자는 얘기예요, 보면. 그리고 우리 조선시대 때 사극을 보면 임금이나 누군가가 친국을 하지 않습니까? 보면 사은부나 범죄자들에 대해서. 당신 죄에 대해서 사실대로 얘기를 해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추정이나 우리가 파악한 상황에 따르면 당신이 범인인 것 같은데 그거 사실대로 얘기해라. 그리고 얘기 안 하면
이게 앞설 형도 가하고 인도로 지지는 형도 가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조선시대 때. 조선시대 때. 그 취지와 맥락으로 돌아가자는 얘기거든요. 저는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여쭤보고 싶어요. 조국 전 장관님, 오늘 추미애 장관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조국 전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 문재인 대통령님, 예. 대통령님도 사법고시를 합격하신 법조인 출신이고 변호사십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님, 오늘 추미애 장관님께서 하신 저 말씀의 취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딱 그냥 그렇게만 묻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법률가 혹은 뭐 의정활동 경험이 있으신 분으로 봤을 때는 아니 이게 쉽게 그냥 납득이 안 된단 말씀이에요. 법과대학 1학년만 다녀도 헌법과 형법의 기본 정신이라는 게 있거든요. 아까 우리 김태현 변호사 얘기한 대로 무슨 헌법 12조 2항에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안 할 거부 권리라든지 뭐 예.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든지 또는 뭐 형법에 보면 자기 사건에 대한 증거인멸은 처벌하지 않도록 돼 있다든지 뭐 이런 구체적인 법 조항을 떠나서 근대 헌법과 근대 형사법의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이고 이건 법과대학 1학년도 아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건 뭐라고 평론할 것도 없고요. 뭐라고 말씀드릴 것도 없어요, 보면. 알겠습니다. 네. 추미애 장관은 취임 초부터 뭐 검찰 개혁을 내세우면서 수차례 인권을 강조해 왔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과거반은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먼저 검찰의 최우선 가치는 인권 보호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은 국민의 인권을 옹호하기 위해서 탄생한 기관이고 검사는 국민의 인권을 수호하고 보장해야 하는 책무가 있습니다. 검사는 인권 감독관이죠. 절대 명심하셔야 됩니다. 수사의 적법성을 통제하는 기본 역할에 먼저 충실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추 장관 취임 초부터 인권 꽤 강조를 해왔었는데 이도훈 의원님. 네. 그럼 저는 이런 질문을 드릴게요. 앞서 두 분의 법률가가 이렇게 분석을 하셨는데 추 장관도 판사 출신이니까 이를 모를 일은 없을 테고 그러면서도 다소 무리할 싶을 정도로 하는 이유는 결국 한동훈 검사장을 정조준하겠다 뭐 이렇게 읽혀도 되는 겁니까? 만일 추 장관이 한동훈 검사장을 겨냥해서 한 거라면 이거는 저는 두 분과 달리 그 법률가는 아닙니다만 명백한 소급입법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소급입법을 어떻게 법무부 장관이 추진한다는 건지. 그러니까 두 분도 비판했지만 많은 지금 법률 전문가들이 굉장히 반헌법적이고 그 독재적인 발상이라는 비판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은 헌법이 보장한 당사자 그 보호권조차 지금 조금 전에 그 검찰에 대한 그 인권도 강조했지만 검사들에게 또 법무부 자체도 굉장히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그 법무부를 만들겠다고 추 장관 스스로 여러 차례 다짐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무너뜨리겠다면 이거는 정말 받아들일 수가 없죠. 굉장히 아쉬운 거는 이 부분은 너무나 그 헌법에 반하고 법률적으로도 앞뒤가 맞지 않아가지고 법무부에 있는 검사들이라면 당연히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걸 알 텐데 왜 추 장관이 이런 지시를 하고 발표를 하도록 그대로 두고 있는지 정말 법무부에 있는 검사들한테 실망이 크고 또 지금 그 국회 내에 여당 내에 판사 출신도 굉장히 많고 검사 출신도 굉장히 많고 변호사 출신도 많고 특히 그중에서도 민변 출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이분들은 왜 여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지 않는지 굉장히 안타깝고 정치적으로도 이게 만약에 그 추 장관이 그 입법을 한다 그러면은 과연 여당 의원들이 그 찬성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문재인 정권의 적폐를 수사하게 된다면 지금 여당 의원들은 다 지금 핸드폰 내놓게 생긴 거 아닙니까? 지금 추 장관이 윤석열을 때려가지고 윤석열 총장의 지지도가 올라갔다는 지금 여당 내에서 비판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또 한동훈 검사장 때리다가 한동훈 검사장 지금 지지율까지 올라가는 상황이 오지 않나 뭐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이도훈 의원님의 시각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여권이나 법무부가 가만히 있는 것도 좀 안 좋은 선례다. 김관욱 교수님. 네. 한동훈 검사장은 곧바로 입장을 냈어요. 헌법과 인권 보호에 보류해야 할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이런 해당 법안을 운운하는 것이 반헌법적 발상이다. 이 얘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근데 이제 자기 방어권에 대한 전 국민적 학습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검사 앞에서 예. 많은 피의자들이 이거 풀어라. 안 푸나요? 거의 대부분 풉니다. 사실은 많은 분들이 풀어요. 그런데 이제는 한동훈 검사장부터 안 푸니까
뭐 예컨대 이재명 지사도 안 푸니까 이제는 아무도 안 풀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것이 맞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안 풀어도 되는 거죠. 자기방어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검찰이 이걸 풀어야 될 의무는 검찰이 지고 있는 거죠. 문제는 추미애 장관이 이런 법을 만들겠다고 나서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과의 어떤 갈등에 몰입해서 어떻게 보면 상식선을 좀 벗어나고 있는 그런 장면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자충수라고 봐요. 그러니까 좀 냉정을 찾고 좀 적법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좀 합리적으로 이렇게 수용될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을 통해 가지고 윤석열 총장과의 어떤 대결을 하든 경쟁을 하든 갈등을 해야지 이런 거는 기본권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그러니까 김가록 교수님 말씀은 추 장관이 지금 어느 정도 냉정해야 윤 총장과의 뭐 갈등이든 혹은 조정 과정이 등을 더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우위를 차지하고 경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추미애 장관의 이 법안 얘기가 또 하나의 자충수가 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이야말로 빨리 사퇴하고 정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지금 뭐 청와대도 여권도 마찬가지로 추미애 장관을 일종의 계력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건드는 것만 이러는데 이번에 이제 윤석열까지 계속 때리더니 여권의 몰락을 자초하고 있다. 그래서 참 신비한 능력을 가진 마이너스의 선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얘기가 나오는 게 뭐 네 편 내 편 나누자는 것도 아니고 법은 공정하고 공평해야 되니까 이게 만약에 이런 식으로 추 장관이 입법을 만약에 한다면 이재명 지사 건은 어떻게 되는 거냐라는 얘기가 지금 야당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저 화면에 두 가지가 나오는데 진중권 교수 거부터 말씀드리면 진중권 교수 보면 저런 얘기하죠. 리버를 표방하는 정권에서 하는 짓마다 반자유주의 행태를 보인다. 풀어서 설명드리면 민주당은 인권의 가치를 굉장히 높게 생각하는 진보 정권이고 인권을 중요시하는 정권입니다. 그런데 피의자 인권을 가장 탄압할 수 있는 법안을 민주당 정권하에서 민주당 당대표를 지냈던 법무부 장관이 만들겠다고 했던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하느냐. 리버럴을 앞세운 정권이 가장 반자유주의 행태를 보이는 이게 이제 진중권 교수의 시각인 거고 오르면 진중권 교수가 SNS에서 적을 쓰면서 또 이재명 지사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지사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이재명 지사 얼마 전에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받아가지고 모든 이제 굴레를 벗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법적으로. 그런데 당시 이제 친형 강제 입원 이런 거 문제 있었을 때 과연 이재명 지사가 친형 강제 입원을 공무원들에게 지시했느냐 지시하지 않았느냐 이걸 보기 위해서 역시 모든 다시 경찰도 서울 경기 남부지방경찰청도 이재명 지사의 휴대전화를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지사가 역시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푸는데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의 피의자로서의 권리를 행사를 한 거죠. 예. 그래서 못 풀었어요. 그걸 못 풀고 이재명 지사의 휴대전화를 보지 못한 상태에서 기소가 됐습니다. 물론 파기환송심 완전 무죄가 나왔다고는 보지만 만약에 그 당시 휴대전화가 풀었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진 알 수는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진중권 교수도 그 부분을 지적했던 것이죠. 이 이른바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법 논란이 좀 오전부터 커지니까 불과 1시간 전쯤 조금 전에 추미애 장관이 SNS를 통해서 추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디지털 대응이 달라져야 범죄도 대응할 수 있다. 껍데기 전화로는 제대로 수사를 하지 못한다. 영국에서도 이 같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법, 일단 타깃은 한동훈 검사장이지만 이게 지금 시대의 흐름이다라는 취지의 얘기인 것 같은데 김경진 의원님 저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러니까 일단 여당 국회의원들 다 설득하셔가지고요. 헌법 개정안 발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니 그 디지털도 우리 헌법적 가치 안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대한민국의 헌법은 일단 수사기관의 객관적인 증거 자료 수집을 통해서 유죄라고 입증해서 법원의 법관들이 유죄 판결을 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무죄로 추정이 되는 상황에서는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원칙이고 그런 것 때문에 수사기관에 대해서 범죄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객관적인 증거를 찾아내기 위해서 국가가 예산을 투여하고 디지털 포렌식 센터를 만들고 여러 가지 객관적인 그걸 찾기 위한 제도와 인적 물적 시설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저걸 지금 한 방에 패러다임을 바꾸시겠다고 하는 건데 저 정도의 패러다임 체인지에 저거라면 하여튼 대통령 하셔서 개헌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영국에서도 저 같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면 뭐 우리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반론도 나오는 거 아닙니까? 글쎄요. 저희 영국에서 저런 제도가 시행이 되는지조차도 첫째 의문이고 영국의 똑같은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법이 있는지 없는지를. 예, 영국의 헌법 가치나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나 별로 다를 것 같지는 않고 예. 그래서 영국에서 저와 유사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는 추 장관님의 말씀이 과연 맞는지 일단 검증이 필요한 것 같고 영국에서 만약에 어떤 식으로 시행되고 있다면 어쨌든 대한민국의 헌법 체계에 의하면 저건 위헌적인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본인이 SNS를 통해서 논란이 좀 커지자 저런 내용도 공개해서 이 여진 좀 파장이 좀 앞으로도 있을 것 같은데 이도훈 의원님. 네네. 금태섭 전 의원 본격적으로 본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는데 법률가인 게 나부터 부끄럽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세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얘기한 것 같아요. 처음에 지금 금방 얘기했던 법률가인 나부터 부끄럽다. 무슨 소리냐면은 추미애 장관 판사 출신 맞느냐? 그걸 지금 그리고 법무장관 맞느냐? 이걸 반문하고 있는 것 같고 두 번째 자백을 강제하고 자백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법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 비판하는데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반헌법성을 얘기하는 거이기도 하고 예. 조국 그 전 그 법무장관 그 수사 때 그 여러 번 얘기했던 피의자 인권 그 법무부에서 굉장히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거기 그러니까 내로남불 얘기하는 거고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원칙들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그것도 진보를 추구한다는 정부에서 이렇게 무너뜨릴 수 있냐. 그래서 우리 지금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훼손이다. 이런 걸 이제 지적한 건데 법률가로서 이제 자기의 그 법률적인 입장을 얘기한 거지만 약간 뭐 결과적으로 이제 정치적인 뉘앙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느새 조금씩 금태섭 의원이 야당 정치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좀 정치적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추미애 장관이 본인 SNS를 통해서 디지털 시대는 디지털 시대에 맞는 이 법안과 이 변경이 필요하다. 그래야 범죄에 대응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 여기서 이 얘기는 정리를 좀 하고요. 오늘 추 장관의 행보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이 정진웅 차장검사 그러니까 독직 폭행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정진웅 차장검사의 기소 과정 역시 문제를 삼았습니다. 독직 폭행도 검사장 쪽에서 주장하는 바이고 과연 독직 폭행이 있었는지 아니면 압수수색을 거부한 것인지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수사 검사들의 반대로 공무 관계를 적시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공무 관계가 적시가 안 됐지 않습니까? 이 정도 되면 수사가 잘못됐다는 거 인정하셔야죠. 수사가 완료가 안 된 것이죠, 아직도. 4개월간 해놓고 간단한 수사가 완료 안 됩니까? 간단한 사건인데 집요한 법 기술이 있었죠. 사실 부장회의라든지 전문수사 자문단이라든지 검사장 회의라든지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습니까? 추 장관이 정진웅 차장검사 관련해서는 뭐가 문제라는 겁니까? 그 취지 핵심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언론에도 시각도 그렇고 대검 쪽에서도 아니 한동훈 검사장은 지금 기소도 안 된 상태로 직무배제됐는데 정진웅 부장검사는 승진했고 그 다음에 기소가 됐는데도 왜 직무배제하지 않지? 라는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오늘 추미애 장관이 이 앞에서 이제 입장을 밝혔는데 과연 기소 과정이 적절했는지 좀 문제가 들여다봐야 되겠다. 감찰을 해야 되겠다. 이겁니다. 자, 추미애 장관이 한 언론 보도를 근거로 얘기를 했어요.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당시에 서울고검의 주인 검사가 기소를 반대했는데 서울고검 수뇌부에서 기소를 밀어붙였다. 그럼 문제가 있다. 왜 주인검사가 반대하는 기소를 검사장 또는 그 수뇌부가 기소를 하냐. 이 과정을 들여다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추미애 장관이 근거를 든 그 언론 보도에 대해서 서울고검은 수사팀 내부에 이견은 없었다고 일단 밝혀왔습니다. 그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수사 과정에서요. 자,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언론사에서 천장에 취재해서 기사를 쓰는 기자와 왜 데스크라고 그러죠? 예. 차장, 부장 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있을 수 있죠. 있습니다. 있는 과정에서 조율하고 해서 합의해서 결국 나가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기사가 나가든 나가지 않든 간에 그 과정에서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수사도 마찬가지죠. 담당 수사검사하고 부장 사이에 이견이 있을 수도 있고 부장과 검사장 사이에 이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동훈 검사장 사건에서도 내부적으로 수사팀 내에 이견이 있었다는 보도는 있었습니다. 옵티머스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 동부지검에 있었던 추미애 장관 아들 사건의 경우에서도 대검에서는 야, 수사 다시 한번 보완해봐. 그러니까 동부지검에서 그냥 무혐의 처분됐습니다. 과정에서 이견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과정에 있어서 수사팀하고 수뇌부하고 이견이 있었다는 걸 가지고 감찰을 지시한다? 실제로 이견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으나 그러면요. 대한민국에는 모든 검사들의 처분에서 다 감찰해야 됩니다. 그러실 겁니까, 장관님? 끝이신 거죠? 네. 더 할까요? 아닙니다. 거기까지만 김관욱 교수님. 네. 그러면 중간 정리를 좀 해보면 그래서 지금 야당의 시각은 뭐냐면 정진웅 차장검사가 아무리 재판에 넘겨졌어도 추미애 장관 라인이기 때문에 업무에서 손 못 대게 한다. 그러니까 직무배제 안 시키겠다. 이런 시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거 맞는 겁니까? 그런 느낌이 좀 나게 하는 행위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은 윤석열 총장에게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독직 폭행 혐의로 지금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기소가? 그런데 이 기소의 문제를 사실상 이렇게 기소를 했는데 지금 법무부에서 인사조치를 안 하니까 직무에서 배제해달라고 그러고 이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 어떤 절차라는 게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감찰부장을 거쳐서 이렇게 와야 되는 건데 그것도 넘어가요. 그러니까 왜 윤석열 총장이 선택적 절차를 밟아가느냐 이거죠. 전번에 옵티머스의 문제도 야당 정치인 같은 경우는 감찰부장이라든가 뭐 이렇게 반부패 부장 같은 경우 건너뛰고 곧바로 직보를 받고. 그러니까 선택적인 이런 관행들이 이런 오해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추장관도 문제지만 여기서는 윤석열 총장도 하나하나 단계를 밟고서 예컨대 직무 배제 요청을 해야지 왜 반대하는 감찰부장은 건너뜁니까? 그러니까 그런 법무부의 어떤 감찰이 명분이 쓰는 거죠. 논란이 커지고 있는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법 관련해서 추미애 장관의 오늘 행보 하나하나 저희도 짚어봤습니다. 첫 번째 이슈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제 그런데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갈등은 이게 끝이 아닙니다. 다음 주에 바로 만나봅니다.